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22년도 제61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문제를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1번부터 바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강원도 영양군 오산리에서 땡땡 시대 마을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빗살무늬 토기, 그다음에 돈무늬 토기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빗살무늬 토기가 나와 있고 돈무늬 토기 나오는 순간 이거는 가시대는 신석기 시대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신석기 시대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럼 1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동굴과 막집 같은 경우에는 구석기 시대이죠. 고인돌 돌놀 무덤 그리고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에는 총동기 시대니까 아니고 명도전 같은 경우에는 철기 농경과 목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신석기 시대니까 정답은 4번이고 2번 자 가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5월과 10월에 대천 행사가 있었다. 신지읍차 그다음에 목지국, 사로국, 구야국 등 여러 소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월과 10월 바로 두 번이나 대천 행사가 있었고 신지읍차, 목지국 이런 국들이 있는 거 보니까 삼한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럼 삼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그러면 신성 지역이었던 소도 저 삼한에는 신지읍차 천군과 그 천군을 다스리는 소도가 있었죠. 아니, 소도가 있었고 그 소도를 이제 다스린 사람이 천군이었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연해 장수 징계 공격을 받았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징계 공격을 받아서 물러났던 국가는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혼인 풍수불허 민면일제가 있었다. 이거 같은 경우 옥조고 여러 가가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여 말하는 거죠. 당궁, 가하마, 그 다음에 반어피 같은 동예니까 정답은 1번. 3번. 벼슬은 16품계가 있었다. 자, 16품계가 있었고, 자평이란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독솔,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고, 오방제도이다. 그 다음 웅진성. 자, 힌트를 딱딱딱 봤을 때, 지금 이 국가 같은 경우에 백제를 말하는 거 있고, 백제. 16각품하고 16품간, 그리고 육자평 말하는 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백제고, 백제와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골품에 따라 간등 승진의 제한을 두었다. 골품 제도니까 신라고 제가해이가 바로 나오면은 고구려 말하는 거고 지방 장관 욕사의 치력은지 또한 고구려고 위하부 영객부 같은 경우에 통일신라 때를 말하는 거고 왕종의 부여시의 팔성귀족 정답은 5번. 4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은 누군가? 자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후연 공격하였다. 뭐 솔직히 뭐 18년도에 뭐 있고 원전에 뭐 있고 그건 상관이 없고 이제 왜를 격퇴했다는 그 내용 보자마자 이 왕은 강개토 대왕 말하는 거구나. 어차피 고구려 딱 남아 있으니까. 자 영락이라는 연어를 사용하였다. 자, 정답은 1번이죠. 자 태학을 설립했다. 소슬림 왕이고 낙랑군 축출 미천왕 그리고 을파소를 등용하고 진대법 같은 경우에는 고국천왕 말하는 거죠. 자 당해의 침입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영계서문 때 정확하게 영류왕부터 해서 보장왕 때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었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가인물 자 보면은 뭐 금강산맥영롱 하고 대승기신론소 종토신앙 나온 순간 가 같은 경우에는 원효대사 말하는 거죠. 원효대사 같은 경우에는 하쟁사상과 일심사상을 주장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국법 순례기 같은 경우에 이제 왕호 청조국전을 남겼다. 이거는 해초 말하는 거죠. 황룡사 구춘목탑 건립을 건의하였다는 자장이란 사람이 이제 건의를 하였고 왕명으로 수의 군사를 청하는 걸사표. 이 걸사표를 지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강 말하는 거고 이제 승려들의 정기를 정리한 해동 고승전 같은 경우에는 각훈 말합니다. 각훈.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고 다음 상황에 나타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어차피 바로 계로왕 나오는 순간 장수왕하고 연관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통해 가지고 계로왕이 사망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문주왕이 웅주로 이제 그 거처를 이제 다시 피난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바로
장수왕이 남짓 정책이니까 정답 5번입니다. 원래 이 원 사료에서는 뭐 신라의 나라는 고구려와 함께 부유해서 나왔으므로 우후가 돈독하였는데 이런 내용이 쭉 나오죠. 이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위나라에 있는 이제 왕을 계속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계속 쭉 나옵니다. 근데 뭐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내용하고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뺀 것 같고, 그래서 앞에 뭐 이렇게 고구려를 지금 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뒤에는 이제 제발 고구려가 우리나라 침범하니까 제발 도와달라 그 내용이지만, 뭐 아다시피 위나라가 그죠, 그렇게까지 고구려를 견제할 만큼 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굳이 뭐 백제를 도와서 자기한테 남는 것도 없으니까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원군이 오지 않고 계로왕을 사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쭉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가면은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뭐 지금 연종토가 나오죠. 연종토가 누구냐? 고구려의 연씨가 나오는 순간 누굽니까? 그죠? 연개성운의 동생이 영종도입니다. 연종도가 신라에 항복했다는 것은 670이 아니라 이제 667년경이거든요. 고구려가 이제 망하기 1년 전이죠. 뭐 이제 가하 같은 경우 667년이고 이근행 매소성 전투 675년 이후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굳이 연도를 외울 필요가 없이 고구려가 망하기 전 상황이고, 고구려가 망하고 당나라가 야욕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자, 한반도를 완전히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보이기 시작하자 이제 나당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와 나 사이에는 들어갈 사건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당 동맹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했구나, 그 내용이 나와야 하니까 정답 같은 경우에는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안성 같은 경우에는 보정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구려의 왕씨라는 왕족입니다. 이거 안성을 내세우고 이제 권모점과 같이 고구려 부흥 운동을 했지만, 실상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성 금마저에다가 땅을 주고 안성을 보덕왕으로 책봉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고구려 군대를 이용해서 나당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그 내용으로 쭉 이어가져야 하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이제 윤충이 대하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642년도의 사건이죠. 그리고 연개서문이 642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도 642년 같은 경우에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642년에 연개서문이 정변을 일으키고 대하성까지 좀 함락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원군을 고구려한테 처음에 이제 도와달라고 SOS를 청했지만, 실상 고구려에서는 한강 지역을 주지 않으면은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딱 세기를 박아버리자, 어쩔 수 없이 김춘추 같은 경우에 어디로 갑니까? 당나라한테 원군을 이제 요청하게 되면서 나당 동맹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시대가 648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 아니고 3번에 김춘추가 당가 군사 동맹, 아까 말했다시피 이것 또한 648년도니까 아니고, 자, 부여풍리의 왜군과 함께 백강에서 당군에 맞서 싸웠다. 자, 부여풍을 나왔다. 뭐 도침하고 이런 사람들 나오게, 복심하고 도침 이런 사람들 나와야 하니까 이거는 당연히 백제의 이제 부흥운동이고 백강 전투가 나오는 거 보니까 663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가와 나 사이는 맞지가 않겠죠. 정답은 2번이고, 다음 가상대하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김원창의 난에 나오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말기 때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김원창의 난이 몇 년도인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822년도라고 하지만 그거는 알 필요가 없고 9세기경 정도만 알면 됩니다. 9세기경 이미 어차피 통일신라 말기니까 이 시기 때 있었던 난, 여러 차례 난이 있었죠. 그 난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정답은 당연히 원종과 애노의 난 말하는 거겠죠. 문제를 약간 어렵게 내면은 뭐 이제 고려 시대 때 있었던 여러 난들도 있었죠. 뭐 그런 난하고 약간 섞어서 내면은 약간 문제의 난이도가 약간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고려의 난과 통일신라 말에 있었던 난들을 약간 좀 구별하면서 외우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거. 그래서 1번부터 선택지를 보면은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가 아니라 애초에 통일신라 전 얘기죠. 이사부가 구산국을 정복하였다.
이거 지정왕 때고 간료전을 지급하고 노급 폐지했다. 이거 신문왕 때 통일신라 초기 때 내용입니다. 2차 돈의 순교 같은 경우 버프왕 때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일 수밖에 없는 거고. 다음에 9번. 자, 이방 때 지금 신순검 장군이 나왔고 신순겸 장군이 나왔고 지금 공상전투가 나왔죠. 자, 공상전투에서 위기를 빠진 왕은 고려의 태조 왕건입니다. 자, 태조 왕건이 했던 정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바로 흑창 나왔죠. 1번이고 12복의 지방간 파견은 성종이고, 자, 나성 축조 같은 경우에는 누굽니까? 나성 축조 같은 경우 현종 말하는 거죠. 간학지능으로 목적으로 약한 거는 예종 말하는 거고, 쌍기의 건의로 수용하여 과거제는 뭐 당연히 고려시대 광종 때 얘기니까 정답은 1번이고, 다음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훅수 말갈. 자, 이 조공하였으니 이는 당과 공모하여 앞뒤로 우리를 치려는 것이다. 자, 훅수 말갈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대문예가 나옵니다. 대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대조용의 아들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정답 얘네 같은 경우에 발해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제 발해이고 지금 어디를 공격해야 한다. 무왕대죠. 무왕이 장문효를 보내서 등주를 공격하였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 정확하게 내용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대조영이 사망하게 되고 이왕 같은 경우에 무왕을 말하는 겁니다. 무왕이 지금 여기 사료와 보는 것 같이 흑수말갈이 당나라하고 지금 조공 관계를 지금 맺고 있고 우리나라를 칠 것 같으니까 무왕이 당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쭉 말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대문예가 안 된다. 당나라를 공격해봤자 우리가 100% 질게 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대문예가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면은 이미 이전에 대문예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에 이제 한번 이제 유학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유학 활동을 하니까 당나라가 어느 정도 번성했고 어느 정도 강한지를 압니다. 어차피 발해와 당나라가 싸워봤자 우리가 질 것 뻔히 아니까 싸우면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자기 형을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 안 듣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전쟁에 참전하려고 하고 완전히 이제 군대까지 다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대문이한테 한해 장군의 직책을 주고 이제 자기 동생 보고 전쟁에 참전해라 라고 하지만 대문이 같은 경우에는 나 못하겠다 하고 바로 당나라 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당나라 쪽으로 도망가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형이었던 무왕 같은 경우에 되게 어이가 없고 화가 나겠죠. 그래서 사실상 전쟁을 일으켰던 게 이겁니다. 장군주를 보내서 등주를 공격하였다. 그 배경이 됐던 게 그런 이 사료의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고서당 10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문왕 때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니고 통일신라 때니까 사비로 천도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백제 상황이고 지방간 감찰하여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자, 외사정 파견과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신라 때 내용이니까 아니고 고구려 유민을 보아 동모산에 나라를 세웠다. 물론 뭐 그것도 발해는 맞지만 발해 동모산에 나라를 세웠다는 건 대조영 때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이로 인해서 실상 신라와 관련 이제 관계가 더 안 좋아졌죠. 왜냐면은 이제 장문유를 보내 등주를 공격하면서 당나라가 신라 보고 남쪽을 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면서 뭐 실상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이제 발의 남쪽을 치게 되는 거죠. 물론 실패는 했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신라와 관계가 약간 좀 안 좋아졌다, 악화되었지만 뭐 그 뒤에 다시 뭐 호전되는 내용도 쭉 있다는 거. 11번 신라 왕족의 출신으로 알려진 땡땡이 태봉이라는 데 나오는 순간 가 같은 경우에는 궁리에 말하는 겁니다. 궁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 이거는 이제 태조 왕건과 관련된 내용이고 미륵불을 자처하면서 왕권을 강하면서 약간 좀 궁리가 미쳐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뭐 드라마 궁예 같은 경우에도 그런 태조 왕건에 관련돼서 내용 보면은 궁예가 온만이 반매흠이었나요? 그 계속적으로 맞추면서 약간 좀 너 머리에는 이제 마구니가 가득했다. 뭐 이런 패러디 같은 게 계속 유튜브에 떠들었으니까 아마 이 사건 같은 가의 인물을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라를 공격하여 경혜왕을 죽였다. 이거는 이제 후백제의 견훤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혜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앉힌 다음에 사실상 이제 이로 인해서 고려에 있었던 태조 왕건이 이제 신라를 구하러 갔는데 사실상 견훤한테 완전히 패배하게 됐던 사건이
위에 있었던 이 공산 전투를 말하는 거거든요. 4번 노비양건법을 시행하여 재정을 확충하였다. 자, 노비양건법 같은 경우에 누굽니까? 자, 태조가 아니라 고려에 있었던 강종 말하는 거고, 청해진에 설치하여 해상무역을 장악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 때 있었던 장보고 선생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같은 경우 2번이고, 이 밑줄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 송인, 정지상 내용이 나오고, 정지상 나오는 순간 누굽니까? 서경천도운동, 몇 총의 서경천도운동 말하는 거죠. 1135년대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최충원이 형제가 왕을 협박하여 창랑궁에 유폐하고 태자 왕숙은 강화도에 유배됐다. 뭐 이 내용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3세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유경의 체의를 죽인 뒤에 자, 왕에게 아래어 정방을 편전 옆에 두어 인사권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요 사무를 모두 결정하였다. 자, 체의를 죽었습니다.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자, 최씨 정관이 완전히 뭉개게 되는 것은 1258년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이의 사건은 이제 무엇이냐, 시기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건데, 정확하게 최충원이 정권을 잡은 것은 12세기 말이긴 합니다. 12세기 말, 그게 극말이거든요. 극말이긴 한데, 이 내용으로 이제 옳은 것은 강조가 정변을 일으킨 거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입니까? 그죠? 이로 인해서 현종이 실상 이제 왕이 오르게 되는 사건이고, 11세기 초 때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1009년도기 때문에 아니고, 배중선에 이끄는 삼별초. 자, 이거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2번하고 3번 중에 뭔지. 왜냐면은 사실상 최씨 정권이 붕괴되고 유씨 넘어가서 이제 김씨가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것도 사실상 배중선이 이끄는 삼별초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 생각하신 거고, 최씨 정권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은 1270년이고, 최씨 정권이 완전히 붕괴되는 게 아니라 무신 정권이 완전히 붕괴되는 게 1270년인 거고, 최씨 정권이 망한 것은 1258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배중선이 이제 삼별초를 이끄는 사건은 개경으로 완전히 한도된 이후에 배중선이 삼별초를 이끄고 이제 강화도, 진도, 이제 제주도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127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2번은 될 수가 없는 거고, 만적이 개경에서 도비를 모아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는 같은 경우에는 1198년도 있었던 만적의 난, 최충원의 노비가 누구였습니까? 만적이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같은 경우 13세기가 아니라 12세기 말, 이미 최충원이 이제 정권을 장악한 시기니까 정답은 3번이고, 자, 조이총의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 등의 제거를 도모하였다. 자, 조이총 기보당 같은 경우에는 1170년 이후 사건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 시기를 보자마자 공료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럼 뭐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원간섭기 내용입니다. 자, 원간섭기 때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농사직설 같은 경우에는 언제죠? 자, 세종대죠. 농상 집료가 나오면 또 모를까. 초조대전경은 거란대니까 아니고, 정동행성 정답은 3번이고, 뭐 상강행실도 세종대고, 백운동 서원에 공부하는 유생들. 자, 백운동 서원 또한 언제죠? 이것 또한 당연히 서원이니까 조선시기겠죠? 아니고, 정확하게는 한 16세기 중종 때 얘기죠. 자, 15번 문제 약간 어려운데, 보면은 하오미승 법계도 같은 경우에는 누굽니까? 의상 말하는 거죠. 의상. 기법사에서 주지로 지냈다. 뭐 보현 10번사, 10번가 이런 내용 보니까 균여 선생 말하는 거네. 균여. 자, 문종의 아들 바로 의천이죠. 라 12세에 출가하였고, 그 다음에 천태의 교리에 의지해야 한다. 법화 신앙을 통해서 100년 결사를 결정하였다. 자, 15번 같은 경우에는 누굽니까? 요새 말하는 거죠. 요새. 라 같은 경우 요새고, 쭉 1번부터 5번까지 봅시다.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설은 의상이 아니라 해심만 합니다. 해심. 도노 점수는 진울이고, 그다음에 교장 편찬 의천이죠. 3번 이 교장과 관련된 내용은 한등급뿐만 아니라 당연히 공무원 시험이나 또는 이제 우리 한국사에서 가장 정점,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임용고시에서도 교장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기자 선문을 쓴 것은 누굽니까? 이제 기자 선문이라는 그 자체를 쓴 사람은 도의입니다. 도의. 그러니까 아니고 가에서 이 왕사제도 같은 경우에는 고려 시대가 맞습니다만, 자, 균열라든가 뭐 이천 요셉 다 맞는데 의상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때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 작품 이규보 선생이 쓴 거고, 이제 병란도 내용 보니까 고려 시대 때네. 고려 시대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할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종 때 의천의 건의로 인해서 만들게 된 거죠. 지금 뭐 전체적으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라 때 내용인 거니까 1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 다 조선시대 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와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조선시대 경제하고 고려시대 경제를 정확하게 이제 구분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 다음에 17번 김윤우가 나왔습니다. 이제 김윤우가 나오자마자 보면 알 수 있는 게 당연히 몽골과의 항쟁과 관련된 내용이죠. 몽골 항쟁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윤간의 동북 구성 같은 경우에는 누구죠? 여진이죠. 여진족. 이제 스시마섬 정벌, 이제 박이가 스시마섬 정벌, 뭐 어쨌든 간에 왜구죠. 뭐 서희가 외교 탄판, 이거는 건환이고, 최후가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 장기 항전하였다. 정답은 4번이죠. 자, 요동 정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나전 7기가 나왔습니다. 나전 7기가 당연히 고려시대 때니까 정답은 5번이죠. 이건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다 언제 만들었는지를 다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한 이름 또한 외워둬야 하는 게 좋겠죠. 이름. 다음 19번. 자, 하약 제조 나온 순간 채무선입니다. 채무선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인가? 2번이죠. 하통도감. 신기전 하차 뭐 세종 때인데 정확하게는 사실상 문종이라 봐도 상관이 없죠. 조선시대 문종 아니 세종. 불량기포 같은 평양사 탄환했다. 뭐 조선시대 선조 때 내용이고, 나선정벌 같은 경우 효종 때죠. 효종. 아이러니하게도 효종 같은 경우에는 북벌론을 계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실상 나선정벌의 조총부대, 나선정벌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하고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를 도와주는 꼴이 되었으니까 좀 아이러니한 사건이고, 발화 장치를 활용한 비격 진천래. 이 비격 진천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조선시대 때 내용이니까 아니고, 이거 악학개법 같은 경우 악학개범은 보통 이제 좀 음악과 관련된 내용이면 세종인데, 근데 악학개범 같은 경우에는 그쵸, 성종 말하는 거죠. 성종. 자, 그러면 성종과 관련된 내용을 옳은 것은 주자소를 설치한 개미자는 태종이고, 자, 동의봉화 같은 경우에는 강해군, 속대종 같은 경우에 영조, 그 다음에 칠정사는 세종.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동국여지슬람이 성종 때 만들어진 거니까. 21번 윤필상이 나오고, 자, 패비 윤씨의 시호를 의논하여, 자, 패비 윤씨 나오는 순간 뭐 이거는 볼 것도 없이 답자사가 아니라 갑자사 말하는 거죠. 1504년도에 있었던 갑자사하고, 그다음에 조광조가 나오는 순간 김효사 말하는 겁니다. 김효사 같은 경우 1519년도인데 이거는 이제 연산군 때고, 나 같은 경우에는 중종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산군과 중조 이 사이의 내용은 당연히 중종 반정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연산군이 몰아냈다. 4번이고, 성상문의 단종 보기 같은 경우에는 세조 때 내용이고, 외척간의 대립을 유림이 제거되었다. 1545년도에 있었던 의사사하 말하는 거고, 이갈의 난 한영을 점령하였다. 자, 이갈의 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종 반정이 아니라 인조 반정 때니까 아니고, 그다음에 조이 제문이 발달한데요. 기빌손 등이 할을 입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갑자사가 아니라 무오사가 되죠.
1498년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이제 말씀했다시피 공무원 시험 때였죠. 공무원 시험 이제 해설했을 때 갑자사, 무오사가 먼저고, 그다음에 갑자사하, 그 다음에 기묘사, 을사사 순으로 연도까지도 다 외워달라 라고 했었죠. 이런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 22번.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려울 수가 있지만 언론 활동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것만 하나 봐도 3사와 관련된 내용 중인데 정확하게는 4헌부거든요. 근데 4헌부라는 걸 몰라도 그냥 3사 정도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업무일지인 내각 인력을 작성하였다. 이 같은 경우 춘추관이가 아니고 고려의 3사와 같은 기능은 호조에서 했겠죠. 호조에서. 은대 후원 같은 경우에는 승정원, 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였다. 비변사주. 오품 이하의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건이 바로 그죠. 4헌부에서 한 거고, 굳이 4헌부에서 한 게 몰라더라도 어차피 서경건 같은 경우에는 3사에서 가졌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다. 23번. 가에서 다 라는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자, 저 한명회가 나온 순간 이게 세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허적의 당파 사건이 나오니까 이거는 한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국. 그러니까 숙종 때 내용이죠. 그냥 가부터 다가 다 전부 다 숙종 때 내용인데 각각의 한국의 순서대로 본 것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가 한국 같은 경우에 1680년도에 일어났던 경신한국 말합니다. 경신한국.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희빈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장희빈 내용이 나온 순간 이 같은 1694년도에 있었던 갑술한국 말합니다. 갑술한국. 다 같은 경우에 송시열의 파직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1689년도에 있었던 기사한국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는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술한국이니까 가다나가 된다. 가다나. 정답은 2번이고 24번. 전란 중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자, 이 전란 같은 경우에는 남한산성 딱 나왔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병자혼란이네. 병자혼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24번 같은 경우에는 4번 백마산성 말하는 거죠. 이건 사실상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문부가 길주에서 을병을 이끌었다. 자, 1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말하는 거고 강홍림의 사루 전투 같은 경우 강해 군대니까 아니고 그리고 시운덕에 이제 울라산성에서 이만주 부대를 정벌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 세종대 내용이니까 아닙니다. 25번 보면은 지금 북경에서 인삼무역 나오는 순간 이거 같은 조선 후기 때 경제 상황이니까 조선 후기와 관련된 상황을 옳은 것은 무엇이냐? 삼원통보와 해동통보 같은 경우에는 숙종대, 정확히 조선 숙종이 아니라 고려 숙종대고 솔빈부의 말은 이거는 이제 발해와 관련된 내용이고 초량외관 정답 바로 3번이죠. 당항성은 신라고 경시설을 두어서 시전을 감독하였다. 이건 조선 초기 때 내용이니까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원화성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수원화성 나오는 순간 가는 종조 때 추진된 정책으로 무엇이냐? 뭐 장육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규장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수원화성 촉전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아니겠고, 그다음에 또 나오는 문제가 신해 통공이죠. 금나전과 폐지니까 정답 3번. 태동법 시행은 강해군, 균역법을 제정하였다. 영조, 개해약조를 체결하였다. 세종,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세조죠, 세조.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을 옳은 것은 안핵사 박규수가 나왔고 진주 내용 나온 순간 이것도 저번에서 계속 여러 차례 풀이를 했었죠. 이거 임술동비봉기니까 당연히 삼정 이정청과 관련된 내용. 정답은 3번. 홍경래와 우분칙, 홍경래는 아니니까 1811년도에 있었던 사건이니 아니고, 남접과 북접은 동학농민운동, 우정총국 나온 순간 갑신정변, 유원형 일파가 전국을 주도한 시기에 발생하였다. 이거는 뭐 일사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가인물. 이 작품 단어는 자 추성부도 그리고 이제 풍속과 산수와 인물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작품을 남겼습니다. 자, 28번의 가인물은 김홍도 말하는 거죠. 김홍도니까 2번 말하는 거니까 2번이고, 1번 작품은 누구 거냐? 정선, 인왕, 제색도.
3번은 신윤복의 단호풍정 말하는 거죠. 4번에 강세황의 영도 동주종 그러니까 아니고 5번 같은 경우 유명하죠. 추사 김정희 선생이 만든 세한도 그리였던 이제 세한도 말하는 거니까 정답은 2번. 아 이거 같은 경우에 29번부터 30번 문제가 약간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가, 나, 다, 라가 각각 무슨 역사서인지 알아야겠죠. 그때 이것도 몇 번씩 나왔던 문제입니다. 삼국을 중국과 통교하였으나 후원서나 신당서 같은 열전이 있지만 상세히 알려주지 않았다. 이 말 같은 경우에 내가 역사서를 만들고 중국과 같이 기전체 형태로 만들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가 같은 경우에 삼국 사기 말하는 거겠죠.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주 내용을 읽어보면은 고려 시대에는 고려기라 하였고 사만 이전은 외기라 하였고 뭐 신라는 신라기로 하였고 삼국 같은 삼국기로 하였다. 뭐 이 내용 보는 순간 아 나 같은 경우에는 동국 통감 말하는 거거든요. 29번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자 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이 한 작품이 나왔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삼국유사 나옵니다. 왜냐면 삼국유사에는 기편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는 삼국유사고 라 같은 경우에 남북국 나온 순간 유독공의 발해곤 내용이니까 자 그 순서대로 내용 알야 되는 건 무엇이냐? 당연히 삼국 사기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왜냐 이거 같은 경우 묘총의 서경청도 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12세기 때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거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몽골의 항쟁기 때 민족의 자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죠. 이거 내용은 13세기 때 내용이겠죠. 12세기, 13세기. 그다음에 이건 조선 초기 때니까 뭐 아무래도 15세기 때겠죠. 그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유독공 같은 경우에 제 조선 후기 때 내용이니까 자 순서대로 하면은 가라 가다 나라 가다 나라 29번은 2번이고 자 가라 같은 경우에 삼국 사기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유교사관 맞죠. 나 같은 경우에는 동국 통감이죠. 근데 이 내용 사초와 시정기 같은 경우에는 조선왕조실록이니까 아니고 자 불교사 저 삼국유사가 불교사를 중심으로 했죠. 기읍 디귿 정답은 2번이고 고조서부터 고려까지 편년체로 사용했다 고려사입니다. 물론 편년체가 빼면은 뭐 동국통감이라는 동사강목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되긴 하는데 편년체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사가 된다. 자 31번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군하고 싸웠다. 뭐 굳이 뭐 이제 오지원 장군이 누군지 몰라도 강성보 전투가 뭔지 몰라도 미군하고 맞서 싸웠기 때문에 실상 가 같은 경우에는 신미양요가 된다. 조선 아니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서 미국하고 싸운 거는 신미양요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신미양요고 신미양요 이후에 뭐 했죠? 척합이 세웠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제노로 쇼모노 사건 같은 경우 1866년도니까 아니고 한성군 이제 이거는 병인양요고 그 다음에 신유박해 1801년도 있었던 사건이고 오페로드 도굴 사건 1868년도니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32번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뭐 제10강 같은 경우에는 치해 법관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강화도 조약 1876년도 있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조약을 맺었네.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882년이죠. 자, 그 공사노비법 혁파 뭐 혁파되었던 내용이니까 이거는 가보개혁이고 통리기무함은 설치되었다. 1880년이니까 정답 2번이고 한성의 전기회사 1898년이고 건양이라는 독자적 연호 을미개혁 때 했으니까 아니고 팔도에서 23부로 개편되었다. 자, 팔도 체제에서 23부로 바뀐 것은 이것도 사실상 가보개혁 때 내용이니까 아닙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뭐 굳이 뭐 일본 공사 몰라도 됩니다. 민태우, 민경호 나온 순간 이모곤란 때니까 정답은 4번. 전주하역은 동학농민운동, 입헌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전개하였다. 이건 뭐 독립협회와 관련된 내용이겠고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건 뭐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3일 만에 실패로 끝났다. 이건 뭐 갑신정변이겠죠.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이 34번에 주시경 선생 말하는 거죠. 국어연구에 앞장선 주시경 선생 같은 경우에는
저 조선어 학회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조선어 학회와 관련된 사람이 아닐 뿐더러 주식영 선생 같은 경우에 조선어 학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정답 같은 경우에 국문연구소죠. 정답 1번이고 이제 34번에 옥고를 치렀다.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이거는 이윤재 선생하고 최연배 선생이니까 아니고 국권 피탈 과정을 한국통사 박은식 선생이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에 3인 필지 같은 경우에는 하버트니까 아니고 요유당전서를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경계하였다. 이거 같은 정인보 선생과 문일평 선생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35번에 채노가 된 것이 여러 해 되었다. 뭐 일본한테 어차피 뭐 채무 다 받았으니까 국채보상운동 말하는 거네.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대한민일 신보 나와야 하니까 정답은 5번이고 자, 치안유지법 1965년이죠.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요구하였다. 1920년도에 있었던 형평성 운동이니까 아니고 독립문 건립 독립협회였고 뭐 그다음에 토선 애용 부인회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이니까 전혀 관련이 없다. 굳이 헷갈리게 될 것 같으면 밀립대학 설립 운동하고 좀 헷갈리게 돼야겠죠. 36번 이건 배고인 사건 안창호 선생의 비밀 결사 신민회죠 신민회. 신민회와 관련된 내용을 옳은 것은 딱 나와야 할 게 그밖에 없습니다. 신민회 하면 이제 신흥 강습소 태극서관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만들었다. 뭐 내용이니까 그 중에 하나 태극서관 정답 5번이죠. 정오의 선언 신간회고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 이제 이거는 3번 같은 경우에 보안회 4번은 독립협회니까 5번이 된다는 거. 이 시기에 있었던 토지소사 사업이니까 1910년대에 있었던 사건을 옳은 것은 경성제국대학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래 따라서 25년도에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졌죠. 아니고 군우회가 이제 활상 만든 건 1920년대니까 아니고 모빙사 1883년 4년대니까 아니고 조선인에서 태형을 집행하는 정답 4번. 거문도는 1885년도 사건이니까 아닙니다. 자, 박상진 의사가 이제 유물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한강복계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가의 대한강복회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공화정체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고종의 강제 퇴위의 운동을 전개했다. 이거는 뭐 대한자강회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3번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말하는 거고 미군과 이제 연합하여서 국내 진공작전을 기획하였다. 국내 진공작전은 한국강복군 그다음에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때인 거 아니고 39번 자 보니까 독립선언서를 발견하였다. 대함리 학살 사건 나오니까 3.1운동 말하는 거죠. 3.1운동 이후에 역량 옳은 것은 설명 옳은 것은 뭐 사실상 3.1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문화 통치로 이제 바뀌었다. 정답 3번. 뭐 신간의 진상조사단을 발견하여 지원하였다. 뭐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순종의 인산일 같은 경우에는 6.1시 만세의 운동이죠. 5번 또한 6.1시 만세 운동이고 4번 이거는 강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고 자 보니까 상하이를 떠나서 중친까지 갔죠. 이건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말하는 거니까 자 만세부를 발행하여 민중기몽 천도교죠. 신흥 강습소 아까 말했듯이 신민회고 구미위원부를 조직하여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교통국 연통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디글리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정 말하는 거니까 5번. 41번 자 이거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싸웠네 뭐 그런 내용이니까 41년도 뭐 대충 이제 태평양 전쟁 말하는 거니까 30년대에서 40년대 내용을 고르시오. 이제 대학 민족 말살 정책에서 하나 고르시오라는 거죠. 뭐 창씨기명 나오고 뭐 한국 시민서사 뭐 이런 거 말하고 그다음에 위안부 사건 3번 말하는 거겠죠. 메가타의 이제 화폐 정리 사업 1905년도 만주 궁벌의 미스의 협정 1925년도 자주 이제 암제도 서작쟁이가 1929년도죠. 27년도엔 29년도 이제 20년대 말이고 회사 설립 허가제니까 이것 또한 1910년대 신고제였으면 1920년대. 42번
각 종교계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단군 숭배 같은 경우에는 대종교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의민단 조직은 천주교니까 아니고, 간척서업 새생활운동 원불교 했었죠. 정답은 3번. 배제학당에서 이제 세워 신학문 보급을 기여했다. 천주교. 자, 어린이날 만든 건 천도교니까 배제학당 같은 천주교가 아니라 개신교고, 어린이날 저지행하여 소년 운동을 실현하였다. 같은 천도교니까 정답은 3번. 43번. 자, 중국과 한일. 자, 지금 한국과 중국의 한중연합 1938년도에 만들어졌다. 한국 항복구가 통합했다. 조선 의용대죠. 자, 자유시 참변의 탄격을 입혔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한 독립군단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대전자령과 그 다음에 쌍성보조투.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 독립군 말하는 거죠. 동북항일연군.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북인민혁명군 말하는 거고, 4번에 이게 4번 정답이죠. 홍범도 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북로군전서. 44번 보면은 이제 이거는 북간도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명동학교 나오고 뭐 윤동주 시인 나오니까 영종촌. 북간도와 관련된 내용을 옳은 것은 건너편은 연해주. 이봉창이 날린 것은 이제 도쿄죠. 도쿄. 일본 도쿄고, 박영만의 대조선 국민공단은 하와이. 이제 북로군정서가 딱 북간도죠. 다음 4번이고,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선언서 또한 도쿄니까 아니고. 서윤복 선수의 한영애. 자, 군정청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건 이제 광복하고 난 이후에 1945년부터 48년도 미 군종식이니까 정답은 4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6.25 전쟁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제 이건 이번은 박정희 정부 때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1948년도 9월이니까 아니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보안법 파동이 일어났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승만 정부 때니까 아니겠죠. 46번. 파주 쪽에다가 비무장지대 내오니까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아닌 것은 에치드 선언이죠. 에치드 선언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서 6.25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당시 정부에 삼성 개헌 나오는 거 보니까 1969년도 사건이니까 박정희 정부 때 이 사실로 옳은 것은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유신 헌법에 나오겠죠. 정답 5번이 되는 거고, 내각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4.19 혁명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아니고,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심을 배관되었다. 이승만 정부 때니까 아니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1961년도고, 조봉암 간부들이 구속되었다. 1958년도. 이거는 진보당 사건 때니까 아닙니다. 자, 강주에서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이제 당연히 강주에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 말하는 거죠. 자, 허정 가도 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 4.19 혁명이었고, 한국 국교 정상화 반대하였다. 이거는 뭐 그냥 1965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고 6.3 시위일 겁니다. 6.3 시위. 그 다음에 호원철폐 같은 경우에는 호원철폐 독재 타도는 6월 민주항쟁, 3.15 부정선거, 4.19 혁명, 그 다음에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OECD 회원국이 되었다. 뭐 이거는 김영삼 정부고, 뭐 그림을 딱 보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말하는 것 같죠. 100억 달러 박정희 정부 때고, 금융실명제가 김영삼 정부 때니까 2번이고,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 때, FTA는 노무현 정부 때,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다. 이거는 김대중 때니까 아니고 정답 2번. 자, 보니까 남북한 교류 협력이 일어났다.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금강산 나오고, 이런 내용 보니까 김대중 때 말하는 거네. 남북조절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언제입니까? 남북조절위원회를 말하는 것은 박정희 정부 때고, 유인동시가위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때 말하는 거고, 6.15 남북공동선언 같은 경우에는 그죠, 딱 김대중 때죠. 한 번 더 비핵화가 노태우 때, 그 다음에 남북 예산과정 최초로 실현했다. 전두환 정부 때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해서 50번까지 전부 다 해설을 해본 결과 문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좀 무난무난했었다. 그래도 몇몇 개 같은 경우 약간 어려운 문제 있었지만
못 푸는 정도는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계속 풀어봐라. 굳이 문제지를 풀지 않더라도 그냥 뭐 제가 뭐 저번 주에 했었던 62회, 뭐 61회, 60회, 59회 그래서 쭉쭉쭉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습득을 하기 때문에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아마 이제 자신이 어느 정도 한국사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아마 1급도 금방 딸 것이, 1급이 아니라 1심화 또한 금방 따실 겁니다. 이로써 이제 2022년도 제61회 한능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